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원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쭉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한번 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텀업 시간인데요. 사실 지금 뭐 바텀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일 있을 이벤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 맞춰서 과연 우리는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섹터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 시즌 본격화, 이번 주 빅 이벤트 테슬라 실적이 이제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내일 오전에 실적 발표 있고요. 내일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뭐 실적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초유의 관심사가 된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러운 호재성 소식과 함께 날아오른 LG에너지솔루션과 그 다음에 그 밑단의 아이들, 2차 전지 이제 리튬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기업들의 오늘의 반등,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오늘의 반등, 과연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뭐 삼성전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테슬라 실적 GM처럼 긍정적으로 나올까?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테슬라는 오로지 전기차를 팔고 있고요. GM은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를 같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GM 실적이 기대 이상 나오면서 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10% 급등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약간 SUV랑 전기차에 대해가 잘 팔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이제 급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GM이 상승했다. 그리고 하필 공교롭게 또 현대차도 오늘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GM이 후실적을 내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후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좀 자동차 섹터에 전반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과연 내일 테슬라 실적이 GM처럼 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건데, 일단은 글로벌 IB 쪽에서는 일단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다 의견을 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증권사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뭐 10%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 같아요. 지금 중국 쪽 매출에 대한 부진이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도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 중국 매출이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G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는 뭐 미국이라던가 다른 쪽에 좀 의존도가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중국 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글로벌 IB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SML 실적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나왔었던 이유가 바로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SML의 매출의 절반 정도가 중국향 매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실적에 바로 타격을 주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듯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GM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라기보다는 중국이라던가 이러한 동남아시아 쪽은 대부분 다 도요타 차를 타기 때문에 사실 GM은 이런 아시아권 쪽으로 뭔가 입지가 낮아요.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보시면 알겠지만 GM 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적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와 GM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굳이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전기차가 잘 팔렸다, GM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테슬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지금 테슬라 주가 자체가 올랐던 부분들이 사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지금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로보택시 행사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과연 이게 지금 실적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약간 글쎄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돼봐야지 아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내일 아침 새벽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들 상승이 나왔지만 내일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이제 2차 전지주들 상승 나왔던 거 일부 뭐 반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정도로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다음 자 ASML 충격 속에 SK하이닉스 실적은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제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2단 공급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지금 양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 내에. 그리고 내년에는 CXL도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요.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 1위가 바로 SK 하이닉스고 외국인들도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담았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더 많이 샀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 4대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뭡니까 지금 이거 약간 분위기가 이러한 지금 그동안 많이 쉬어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지금 오늘의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바이오가 사라졌어요.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 섹터들이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진짜로 바이오 많았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 대역에 바이오 하나도 없어요. 상위 10위 안에. 그러면 이제 이들은 뭐예요? 아 바이오 이제 이만큼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 우리 이제 팔고 포트 바꾸자. 근데 지금 포트 바꾸는 시점이 굉장히 적절하죠. 뭐냐면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 그리고 현대차 실적 발표 전 미국 대선 앞두고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뭘 노리겠냐. 뭔가 수익을 내려고 저렇게 포트를 변경하겠죠. 그래서 저는 연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연말 플러스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포트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냐면 뭐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 진짜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로써 명확하게 조금 뭐랄까요? 좀 확실하게 좀 쐐기를 박았다라는 느낌이랄까? 지금 많이 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고서 지금 하이닉스를 10월 달 들어와서 진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외국인들은 이미 봤다라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근데 개인들 보시면 명확하게 반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내일 아무래도 좀 만약에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호재가 가득한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HBM 가격 상승입니다. 지금 보면은 기존의 D램은 범용 반도체예요. 범용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규격이 정해져 있는 범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C타입 있죠. C타입이 지금 아이폰이랑 뭐 안드로이드 폰이랑 다 범용으로 사용하죠. 그게 지금 범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폰이랑 규격이 달랐지만 근데 이거를 아예 C타입으로 다 통일시켜 버렸죠. 국제적으로. 그거를 범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램이 그러니까 범용 D램이 일반적으로 우리 데스크탑에 사용하고 있는 뭐 D램이라던가 아니면 서버용 D램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이제 SSD 하드 디스크 그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범용이고 그 낸드라던가 D램을 범용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움직였던 반도체 종목군들 대부분 다 AI 반도체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테크잉이라던가 뭐 기타 PSK 홀딩스라던가 뭐 그 외에 밑단에 있는 HBM 관련주들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보다는 AI 반도체와 연결이 있다. 그러면 HBM은 뭐예요?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 AI 특수 반도체예요. 그럼 AI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별개로 놓고 만약에 HBM 가격,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예요? SK 하이닉스에게는 호재겠죠.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블랙엘에 대한 수요 폭증. 그러면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미 주문이 끝났다. 뭐 1년치 주문이 완판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HBM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AI 칩이라던가 가속기들을 돌리려면 그 안에 HBM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이 HBM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블랙엘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AI 반도체 그리고 TSMC가 계속적으로 그 주문형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계속 만든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도 덩달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수요가 올라가서 HBM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통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그만큼 지금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공급 과잉이 아니라 수요 과잉이에요. 그러면은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듯이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왕좌를 노린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6.7조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이걸 7자를 찍어버리면요. 삼성 DS를 추월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격차가 이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 실적도 하이닉스는 잘 나올 것이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더 잘 나오겠죠. 왜? 지금 엔비디아가 그 생산해내는 양이 어마무시해요. 거기에 엔비디아 최대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한두 푼 가지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용 메모리 디램 낸드의 부진 속에서 HBM만 빛나고 있다. 그리고 AI 가속기와 HBM 등 이제 AI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자, 범용 메모리가 왜 이렇게 추락해 버렸냐면 지금 중국에서 거의 찍어내다시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뭐 디램이라던가 뭐 이런 낸드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중국에서 그냥 뭐 이게 거의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있어요.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디램이 공급 과잉이라는 게 중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단가도 싼데 계속 찍어내고 이러니까 물량을 확 풀어버리니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가격에는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싸게 팔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돼서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이커머스 시장도 보면요. 원래 뭐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쇼핑 이런 거 많이 이용하셨다가 요즘에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알리테모 이거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싸니까. 뭐 쿠팡이라던가 우리나라 거보다 더 싸고 우리가 또 찾고 있는 거 딱 이렇게 그 요즘에 흔히 말하는 가성비 제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가성비를 찾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어차피 같은 값이면 이 중국 거랑 삼성전자 거랑 성능 같은데 굳이 왜 삼성전자 거 써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현실화가 되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근데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범용 메모리 쪽 디램이랑 낸드는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HBM.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일 하이닉스 실적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오늘 못 사신 분들은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시간 외라도 한번 좀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 코스피 상황 좀 볼게요. 자 오늘 아쉽게 2600선을
탈환을 좀 못했습니다만 내일은 아마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갖고 진짜 오늘 제외하고 거의 뭐 우리나라 증시 거의 초상집이었다고 저는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 만약에 이제 내일 좀 강하게 상승 나와주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2,700선 노려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좀 많이 빠졌고 오늘도 사실 장중에 낙폭이 컸었어요. 근데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딱 그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명확하게 오늘 파란불 들어오는데 다 바이오예요. 그리고 저기 코스닥 2, 3위에 있는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바이오 수급 죄다 빠져가지고 반도체랑 2차 전지에 싹 다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바이오가 끝났다는 아니지만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보시면 알겠지만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유한양행, 뭐 기타 등등등 바이오 종목들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물론 그 중에서 HLB만 유독 빠졌지만 그 외에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하필 그 에스코텍 자회사가 그 상장한다. 제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노 머시기가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원래 유한양행에서 지금 렉나자를 이제 FDA 승인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오스코텍이랑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한양행이랑 지금 오스코텍이랑 왜 급락이 나왔냐면 그 렉나자에 들어가는 원료가 하여튼 그 오스코텍의 원래 자회사였던 그 제로 시작하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를 지금 상장시킨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예, 제노스코라고 하고요. 제노스코를 상장시킨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럼 뭐예요? 제노스코를 상장시키면은 보세요. 원래 오스코텍의 자회사로 있었고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제노스코가. 근데 만약에 제노스코를 상장시키면 그러면은 오스코텍의 가치가 원래 원료를 공급하던 이 제노스코의 가치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스코텍이랑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장하면은 뭐지?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기서 오늘 오스코텍이랑 이제 유한양행이랑 차익 매물이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제노스코를 상장하겠다가 아니라 할지도 모른다였는데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사실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소문이 나와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조금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쪽은 그리고 그 외에 바이오 종목군들도 살짝 주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바이오 쉬면서 그 수급이 어디로 가겠냐? 2차 전지 반도체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쪽을 보자.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섹터들 하나씩 보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따가 섹터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섹터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이제 조금 상승해도 될 만한 섹터들 하나씩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좀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자, SK 하이닉스 실적 데이 1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냐?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회가 아닐까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하방 경직성을 잘 확보해주고 진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게끔 지금 차트를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이때 8월 5일이었나요? 이때 저가가 15만 원대 저가를 만들고 나서 저점을 한 번 더 낮췄어요. 반등 나왔다가 저점을 한 번 더 낮췄는데 이때 이제 9월 19일 날 14만 4,700원까지 갔었다가 이제 그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원래는 저점을 계속 낮추는 그림이면요. 이게 만약에 저때가 데드캣 바운스여서 빠졌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원래 저점을 맞추는 그림이 나오려면 저 고점을 넘어서면 안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번 반등 나온 다음에 저기 18만 5천 원대를 다시 뚫으면서 지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요. 이때 보시면 이때 20만 원 찍었을 때 다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다시 가나. 거의 V자 반등 형태로 회복을 했다가 다시 저점을 깼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패턴이 나오면서 저점을 깼어요. 근데 깼어야 되는 저점을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눌렀다가 다시 여기 전 고점을 뚫었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 20만 원대를 뚫려 안 뚫렸는데 그럼 뭐예요? 삼중바닥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 만들고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그럼 뭐예요? 이러한 바닥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가는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때 고점 21년도 고점이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자, 딱 15만 원대를 선을 그어 보면요. 이때가 강했던 저항 자리였고 그러면 이 자리를 못 뚫었는데 결국에는 올해 HBM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서 뚫었죠. 고점을 완전히 뚫고서 올라갔죠. 이쁘게 올라간 다음에 딱 어디가 지지를 받았죠? 이 15만 원대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봉상 봤을 때는 정말 올라갔다가 딱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N자형으로.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뚫어버리고 가는지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게 내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호실적이 나오면은 좀 박수를 치시면서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일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내일 안 좋게 나와서 조금 누르면 그게 오히려 매수에 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내가 하이닉스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주인공이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뭔가 좀 답답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6만 원에서 딱 걸려가지고 6만 원을 다시 못 들어주고 마감을 했는데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거의 한 달째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승할 만한 뭐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랑 지금 SK하이닉스랑 거의 시가총액이 거의 3배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 3배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하이닉스한테 지금 추월당하게 생겼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 사실 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유가 HBM이었는데 그 HBM에 대한 콜 테스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통과를 못했다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주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잘하는 게 뭐야? 딱히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돈은 잘 벌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재무 구조가 문제가 생겼거나 뭐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하던 사업들 중에서 뭐 가전제품 팔고 뭐 스마트폰 팔고 이거 제외하고요. 핵심이었던 그 사업이 바로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 그래서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너네가 지금 후발주자인 SK하이닉스보다 잘한 게 뭐며? 그다음에 TSMC도 원래 삼성전자의 후발주자였는데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과 긍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가 딱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흐름이 이렇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려면 그거를 좀 터닝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탑픽 종목이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랑 약간 차트가 비슷해요. 약간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 조금 비슷하거든요. 요것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중바닥 패턴이 딱 보입니다. 예, 딱 보시면은 일봉상 보시면은 아, 저점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살짝 밀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또 누르고 반등하는 삼중바닥 패턴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하이닉스랑 좀 비슷하고요. 요게 모양새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인데 자 이런 보통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게 딱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렇게 삼중 바닥 패턴 모양, 이렇게 된 숄더 이렇게 만들고서 지금 반등 이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45,000원 돌파 안착하면은 충분히 6만 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뭐 아직 완벽하게 뭐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과거의 저점이었던 자리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간다. 이것도 약간 모습을 아직 만들어가고 있지만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이 종목이 좀 수상합니다.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왜 수상하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저거 화면 보여주시죠. 저게 갑자기 종가에서 엄청 말아 올렸거든요. 저게 제가 왜 이 종목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결국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도입할 예정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단이랑 16단 넘어가면서 하이닉스는 장비를 지금 HBM 장비를 이원화 시키고 해요. 이원화 시키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미반도체 한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쏠리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과 해가지고 장비 계약을 해갖고 우리가 좋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게 맞잖아요. 왜 굳이 한 기업한테 이거를 다 독점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하이닉스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12단이랑 16단이랑 넘어가면서 분명히 뭐 엔비디아랑 콜테스트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미세한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가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아무래도 이 지금 뭐 콜테스트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보완을 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반응을 한 것 같고 막판에 좀 많이 올렸거든요.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14%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그냥 확 들어 올려가지고 지금 내일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이게 힘을 못 내면 수급이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보시면요. 주가 힘이 약하거든요. 최근에.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내일 올라가면서 저 수급이 만약에 저기 하나인더스트리얼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서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거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하이닉스가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면 한미반도체만 놓고서 하지 않을 것이다. 저쪽으로 간다. 지금 이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사실 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사를 한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크게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좀 경계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근데 뭐 수급을 보시면은 막 그렇게 지금 당장 수급이 막 썩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어쨌든 주의하시면서 저는 이러한 흐름이 한미 반도체가 빠지면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섹터 자동차 얘기해 볼게요. 자, 자동차는 GM 실적도 잘 나왔는데 현대차는 약간 이런 타이틀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GM도 잘 나왔는데 현대차는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지금 GM에서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들이 SUV랑 전기차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현대차도 지금 뭐 북미라던가 해외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제품들이 제네시스 라인인데 그 SUV라던가 이런 쪽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UV 라인이 지금 현대차도 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동안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뭐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때 주가 오를 때 밸류업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러면 밸류업에 대해서 올랐던 부분들이 반납이 되면서 본연의 그러한 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지금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하이닉스랑 뭔가 또 차트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해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현대차도 내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현대차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 부품단에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기 EV 같은 경우는 오늘 개별 소식으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전기차 관련된 뭐 그런 소식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갔는데 막판에 좀 윗골이 달면서 빠졌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그냥 개별 소식에 따라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3기 EV, 3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신입니다. 화신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 사실 인도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인도 IPO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나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켜줄 자리는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500원대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만약에 현대차 쪽 내일 실적 잘 나오면은 부품단에서 움직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인도 IPO를 통해서 지금 현대차가 거의 4조 5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확보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지분을 일부 좀 빼가지고 그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도 쪽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 뭐 생산 라인이라던가 이런 유통 라인이라던가 이런 현지화를 위한 돈을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인도 시장 공략에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중국 시장은 우리가 사실 거의 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시장에서 인도가 가장 인구가 또 중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지금 도요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아시아권의 그런 매출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인도 시장이 성공을 해줘야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차 전지 볼게요. 지금 뭐 오늘 메인급 섹터들은 다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위기가 지금 좋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는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 실적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모멘텀. 제가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캐나다 합작 공장 스텔란티스 이 배터리 모듈 양산 시작 요구에 딱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염두해 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저 공장은 어디에 있나요? 캐나다에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캐나다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IRA 법안에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그 법안이 만약에 뭐 폐기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약간 회피해갈 용도로 지금 저 공장에서 양산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온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이 발표는 약간 미국 대선을 겨냥한 그런 LG에너지솔루션의 선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모릅니다. 기업 내부 사람이 아니라서 뭐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근데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소식 때문에 간다. 그럼 최근에 보세요. LG에너지솔루션 호재들이 몇 개나 됩니까? 굉장히 많아요. 벤츠 쪽에다가 원통형 배터리 납품한다는 모멘텀,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다 납품한다는 모멘텀, 그다음에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합작 공장에서 배터리 모듈 양산 시작. 자,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다시 6% 상승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44만 원대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저는 당분간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면요, 저는 그쪽이 더 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게 누가 더 세냐 이거를 지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반도체에다가 업황이 안 좋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안 좋다 얘기가 거의 1년 전부터 나왔던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계속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 건데 지금 하이닉스는 그동안 지금의 그 의혹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요. 요게 내일 만약에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오면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더 갈 거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좀 덜 나오면 2차 전지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양쪽으로 한번 골라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것도 오늘 뭐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뭐 빠졌는지는 제가 이거 장중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는데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그 부분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도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이런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 쪽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리튬 관련주, 뭐 양극재 관련주, 뭐 기타 등등 반응을 하는데 오늘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다 움직였습니다. LNF,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뭐 우리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양극재 기업들은 죄다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그런 제가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배터리 공장 양산 시작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겠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또 원통형 배터리랑 뭐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도 같이 들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사실 그때 16만 3,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이 꽤 많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 가까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섹터인데요. 자, 전력과 조선을 묶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 섹터가 사실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는 수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여기 오늘 이쪽 섹터의 세 종목은 다 HD가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HD 현대라는 기업 자체가 좀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도 낮은데 주가는 진짜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전력과 조선인지 보시면은 일단 현대일렉트릭인데, 자, 최근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원래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AI 반도체 붐이 일어나면서
전력에 대한 부족, 전력 쇼티지 현상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바로 회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오늘 종가가 33만 8천 원 부근인데 지금 고점이 37만 4,500원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빠졌던 주가를 정말 귀신같이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냐?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실적 모멘텀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 그 노후 전력망 교체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양쪽 대통령 후보 지금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지금 미국 대선 결과랑 상관없이 전력망 교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사실 움직임 자체가 크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37만 4,500원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뭐 조선은 지금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을 향해서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런 수출만 하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소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 때 거의 뭐 다 수출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그런 배 만들어서 선박 운수 이렇게 하는 그런 해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부분의 그런 여기서 만드는 배들은 또 엄청 커요.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배들에 대한 수혜가 한국조선해양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수주 공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던 간에 크게 상관없이 높은 수주 잔고와 이런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HD 현대마린 솔루션인데 사실 오늘 이 종목을 좀 많이 말을 하려고 왔는데 사실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인도 후에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면은 뭐 부품이라던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제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AS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요, 한번 배관이 만들어지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들었어요. 갖고 이제 시운전하고 내보냈는데 거기 메인 배관을 갑자기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은 메인 배관을 못 바꾸고 선주가 만약에 우리 이거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 회사에서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바꾸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뭐 소프트웨어 제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변경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후 선박들 중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품을 달아야 되는 그런 선박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도 그런 모멘텀은 조선주들과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탑픽주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탑픽주는 사실 뭐 딱 마음속으로 제가 처음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고요. 자 이 종목을 왜 제가 원래 시가총액 이런 상위 종목들을 탑픽 종목으로 잘 안 가져오지만 내일은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신규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좋고 앞으로 뭐 상방으로도 업사이드 더 열려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지금 그 광노성 CEO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HBM 12단 연내 양산 및 공급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와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부터 삐걱대는데 여기는 지금 이미 8단 다 끝내고 지금 12단 가고 있잖아요. 그럼 12단만 가겠습니까? 16단도 가겠죠. 그리고 원래 한번 이렇게 해본 기업들이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기술력의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반도체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3분기 예상치가 6.7조를 넘어서면서 앞자리 수 7자로 바뀌게 되면은 추가 시세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범용 메모리 시장 부진, 아까도 했던 얘기예요. AI 메모리 시장은 지금 성장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저는 내년에 AI 반도체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저기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렇게 막 많이 만들어서 수요가 너무 넘쳐나서 계속 만들고 주가가 오르고 이러면요, 하이닉스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고, 근데 저는 이 엔비디아만 그렇게 계속 많이 만들 거냐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분명히 AMD도 따라서 저는 같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AMD, 엔비디아 그런 팹리스 기업들의 그런 주문을 다 TSMC가 받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TSMC가 이쪽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와 TSMC는 같이 가는 약간 공동 운명체 느낌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AI 반도체만 봤을 때 대부분 다 팹리스 기업들이 주문형 반도체로 주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파운드리에서 처리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HBM 필요하죠. 그럼 HBM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달하면서 결국에는 TSMC 실적 잘 나오면 엔비디아에다가 하이닉스가 많이 납품할 거고, 그럼 그게 만약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AMD라던가 기타 팹리스 업체 쪽으로 확장이 되면은 엔비디아는 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굳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가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한번 턴어라운드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 시세를 노려보실 분들도 접근하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오히려 좀 중장기 관점으로 나는 진짜 25만 원 한번 보겠다는 마인드로 좀 접근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4분기 실적까지 좀 어닝 서프라이 나오면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제쳤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순간 아마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하이닉스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하이닉스 단에 있는 밸류체인을 가진 소비장 기업들 위주로 HBM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후실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